네, 안녕하세요. 상위 홀프로 폴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든 뭐 본드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든 뭘 하시는 분들이라도 지금 세계 정세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어지럽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저도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매일 뭐 한두 시간은 지금 하고 몇 달째 지금 하고 이제 정세를 파악을 하고 어떤 식으로 단기적인 거는 알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것은 어떻게 돌아갈까라는 것을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호주 이제 은행에서 리저브 뱅크에서 인트레스트 레이트도 좀 파격적으로 올리고 이러면서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 많은 좀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앞으로 미래는 호주 부동산은 뭐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이 영상은 굉장히 중요하고 좀 길 수 있지만 만약에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꼭 한 두 번 정도, 최소 한 번이라도 스킵하지 마시고 어차피 제 영상에는 광고가 없기 때문에 스킵하지 마시고 그냥 쭉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걸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고 또 정말 투자를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또 저희 채널에 또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 영상을 더 보시기 전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제 좋아요를 사실은 많이 너무 없다 보니까 좀 이런 말을 하게 되네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거 버튼을 다 누르셨다면 이제 보실 준비가 되셨고요. 자, 오늘 주제는 호주 부동산 계속 투자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영상은 이제 교육용 영상이에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매우 매우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아유 뭐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네 하시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마시고 그냥 교육용 영상이고 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투자의 결정은 그다음 그 결과는 각자의 몫입니다. 영상 보시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새 뭐지? 이제 이 미디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많아요. 뭐 꼭 사진도 이렇게 꼭 이런 사진을 올려놔요. 겁먹게 사람들. 뭐 메이저 모기지 스트레스 뭐 이러면서 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다들 거지가 된다. 집 산 사람들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뭐 집을 내판다. 뭐 또 떨어질 거다. 뭐 사실 저는 이런 미디어를 믿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아마 제가 생각을 하셨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부를 이루신 분들이면 그게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사업이 됐든 뭐 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분들이면 이런 미디어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물론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그냥 팩트적인 거는 보는데요. 어떤 이 타이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보지 않아요.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매우 매우 많이 했다는 걸 알고 있으실 거예요. 뭐 코비드 전에만 해도 그랬고 코비드 뭐 매년 나왔죠. 뭐 제가 보니까 1970년대 뉴스부터 나왔어요. 시드니 멜번 집값 너무 비싸다 폭락할 거다. 1970년대부터 있었고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코비드 때만 해도 이제 모든 호주 부동산 50% 이상 하락한다. 그러다가 안 하락했죠. 어떻게 됐어요? 잡스티커 잡키퍼 때문에 그런다. 그러다가 자키퍼가 이제 2021년 3월인가 끝났잖아요. 이제 이게 끝나는 순간 30% 40%가 하락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리페이먼트를 못 하기 때문에 안 떨어졌죠. 그리고 또 그러다가 뭐 너무 많은 중간중간에 뭐 기억도 안 나요. 하도 많아가지고 뭐 제가 기억하는 게 뭐 헝다 여기 중국의 그 헝다 뭐 그 사태가 뭐 리만 브라더스보다 더 크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 모든 뭐 주식이고 뭐고 이제 부동산이고 다 떨어진다. 또 안 떨어졌죠. 혹시라도 이런 얘기를 듣고 안 사셨던 분이 있으면 매우 후회를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하려는 거는 단기적인 시점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기본 10년, 많으면 2, 30년을 또 아니면 아예 전혀 팔지를 않고 대의 대를 물려서 마치 유대인처럼 여기 호주에 있는 그릭 사람들처럼 이태리 사람들처럼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이 건물 누구야? 이태리 사람이래. 이 건물 누구야? 그릭 사람이래. 유대인이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집 한 채부터 시작했어요. 뭐 물론 뭐 3세대, 4세대가 올라갔겠지만 부동산은 좀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뭐 당장 뭐가 어떻게 된다 뭐 그런 단기적으로 뭐 그렇게 하시면은 사실은 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어떤 투자도 할 수 없고요.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보면 돼요. 뭐 기본적으로 뭐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100분이라고 하면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처럼 될 수 있는 분은 한 명밖에 없어요. 최소한 그래도 남들한테 그래도 뭐 한 집 세 채, 네 채 있을 분은 제 영상을 100명을 보면은 5명밖에 없어요. 5%밖에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안에 들고 오고 싶으시다면 10% 안에 5% 안에 들어오고 싶으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미디어는 좀 많이 걸러 들으셔야 돼요. 자, 이걸 볼게요. Average Aussie mortgage borrower facing more than 500 in repayment by Christmas.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정확히 뭐예요? 뭐 500불, 뭐 언제 뭐가 500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50만 불의 모기지가 있는 사람이 최대한 roughly the cost of new washing machine 다다다다다 뭐 한 달에 뭐 하여튼 542불을 monthly니까 더 내야 될 수도 있다. 이거는 마치 뭐 워싱머신을 매달 사는 거와 같고 뭐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니네 다 큰일 났어. 그런 미디어가 또 나왔죠. 사실 전 보고 웃고 그냥 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보고 겁을 많이 먹으시고 투자를 망설이시고 또 저희 어머니도 이걸 보시고 또 저한테 뭐 스크린 캡처해서 보내시고 이러거든요. 뭐 잘 모르시니까 모든 투자에 모든 부자로 가는 길에 어떤 가장 큰 허들은 무지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하게. 리스크가 많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리스크가 많은 게 아니라 내가 그거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뭐 제가 너무 오늘 밤에 좀 지금 벌써 여기가 몇 시야? 12시 정도 됐는데 이걸 12시에 촬영하다 보니까 좀 센티멘탈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영상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이쯤에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50만 불을 이제 론 어마운트에 넣고 CBA 이제 그 리페이먼트 칼큘레이터거든요. 이제 레이트를 3.69로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미 3.69보다 훨씬 낮으세요, 지금 현재. 그랬을 때 이제 2.299를 현재 내고 계시고요. 이게 만약에 4.49로 올랐다는 가정하로 보면은 리페이먼트가 2,531불이에요. 약 한 달에 232불이 오른 꼴이 되죠. 레이트로 치면 1%보다는 조금 낮아요. 한 0.8%? 제가 산수를 잘 못하니까 뭐그 정도라고 대충 얘기할게요. 근데 이게 만약에 더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3.69가 5.19가 됐어요. 그러면은 232불 플러스 212불. 그래서 한 450불 정도가 한 달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총 2,743불. 그리고 이게 만약에 5.49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93불이 더 돼요. 그렇게 되면은 뭐 약 500불 조금 넘어가죠. 어, 기본적으로 이거의 전제 조건은 지금 현재 3.69여야 되고요. 퍼센테이지가. 그리고 이게 약 5.49, 그러니까 1.8%가 뛴다는 가정이에요. 이 계산은. 그럼 한 달에 약 한 530불 정도를 더 내셔야 되는 집을 다, 우린 망했죠? 우린 다 망해서 한 달에 530불을 어떻게 더 내요? 그죠? 우린 다 망해서 이제 집 팔고 호주의 모든 사람은 집이 없이 전부 다 렌트를 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뉴스페이퍼가.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한 달에 530불 정도를 더 못 낸다고요? 내가 나가서 술을 친구들이랑 2번만 안 먹어도 낼 수 있는 돈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뭐 외식을 한 5번을 줄여야 되는 한 달에 그런 결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못 낸다고요?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내가 한 달에 530불을 못 내서 내가 집을 팔아야 된다? 과연 몇 명이나 팔까요? 저는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그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지난 1992년부터 2022년까지 호주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본 거예요. 자, 아까 말한 많은 사람들이 현재 걱정하고 계신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이때 1992년에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거의 15%, 15.5%까지 올라갔죠. 5%가 아니에요. 15.5%예요. 리페이먼트가.
아까 그거랑 보면 거의 뭐 2배 이상 한 4,000불, 4,500불 냈었던 거예요. 그때 모기지가 있었던 분은. 뭐 어찌됐든 간에 이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가지고 약 한 95년 정도에 한 9%대로 떨어졌다가 또 바로 또 거의 한 11, 2% 정도, 11.5%까지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한번 올라갔다가 또 한 5%대로 떨어졌다가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에요. 2022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4.5% 이렇게 올라간 건데 제가 이게 포인트를 해놨잖아요. 이때마다 레이트가 우리 진짜 부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자, 이제 아이고 뒤로 가기가 안 되네. 아이고 큰일이다. 뒤로 가기가 안 되면은 안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첫 번째 게 이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 그 우리가 10 거의 15%가 넘어갔을 때 시드니의 이게 1990년대였거든요. 이제 시드니의 밸류가 약 19만 2천 불이었어요. 그죠? 하우스 미디안 밸류입니다. 19만 2천 불이었고 멜번이 13만 불. 1990년대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때로 우리가 많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은 시드니의 집을 약 20만 불이면 샀습니다. 예, 엄청나죠? 가격이. 그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게 뒤로 가기가 안 되는 걸 제가 이거 몰랐는데, 이거 어떻게 보지? 잠시만요. 방법이 있나 볼게요. 제가 이거는 원 테이크로 이거를 찍을 거라 가지고, 어, 이게 제가 뭐 안 할 거거든요. 편집은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쭉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1994년이 좀 내려왔어요. 그때가 이제 시드니가 19만 2,736. 레이트는 떨어졌는데 왜 안 올랐지? 이상하죠? 멜번은 13만 불, 16만 멜번은 더 떨어졌네 오히려. 레이트가 15%에서 12점 몇 프로로 떨어졌었는데 이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뒤로 가기가 되거든요. 저는 지금 레코딩은 안 되는데 그거 한번 비교하면서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보세요. 분명히 레이트는 떨어졌는데 하우스가 안 올랐어요. 그죠? 그럼 우리 지금 현재 로직에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다가 좀 올라갔어요, 다시 한번. 그게 이제 1996년에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이상하다. 19만 6천 불에서 시드니 밸류로만 볼게요. 일단 이게 가장 좋으니까 보기가 19만 2천 불에서 22만 3천 불로 레이트는 올라가서 2% 올라갔는데 밸류들이 올라갔어요. 멜번은 13.6, 12.6. 그러니까 많이는 안 올라갔는데 어쨌든 올라는 갔어요. 미디안 밸류가. 다윈 같은 경우 그때는 96년에는 다윈이 시드니 다음이었네요. 광산이 그쪽에서 많이 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게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금이나마 다 올라갔어요. 레이트가 내려갔을 때는 안 오르고 올라가니까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레이트에 영향을 안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98년에 또 다시 한번 내려갔던 게 올라가죠. 근데 어, 시드니 집값은 이제 한 2년 후에요. 223에서 249로 오르고 다윈은 한 조금 오르고. 그러니까 이때도 레이트가 떨어졌다가 올랐을 때인데 집값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별로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이게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을 때죠. 이거 제가 기억을 잘 해야 되는데 이때가 아마 다시 올랐을 때일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이때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이제 터지고 이제 2029년, 28년 볼게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져가지고 글로벌 경영 위기가 왔었죠. 엄청나게 큰 은행이 넘어지고 그때 이제 영화를 보셨던 분은 주식을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엄청난 세계적인 대공황이 왔었는데 시드니 집값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버라도 447에서 캔버라는 좀 줄었죠. 근데 다윈은 다시 올라갔고 퍼스도 이제 광산붕을 맞아가지고 그때 올라갔고 멜번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계속 멜번이 385에서 올라는 갔죠. 428로.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다 올라가고 있어요. 리만 브라더스 때 올라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19년이 이제 코비드 직전이에요. 2019년이랑 비교해보면 93만 7천이에요. 단 11년 전이랑 했을 때 이미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때에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매년 호주 집값은 이제 폭락한다라는 게 거의 매년 뭐 박사, 뭐 PhD, 무슨
관계자들 뭐 페더럴 리저브 뱅크에 뭐 하여튼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공약까지 걸었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박사님이 이제 2019년에 이제 시드니 집값 폭락한다고 30% 이상 폭락한다고 안 폭락을 하면 빨개벗고 무슨 하버브리지로 올라간다 그랬던가? 그럼 올라갔어요. 안 떨어져가지고. 예, 어쨌든 뭐 그런 분들을 욕하는 것도 아니고 늘 과거가 반복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인트레스트 레이트랑 상관없이 호주는 계속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2019년 이제 2009년에서 10년 사이에 멜번이 428에서 731로 이제 호주의 이제 2등 자리를 차지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가 이거 제 얼굴 때문에 여기가 안 보이는데 이게 2020년이에요. 그때 이미 이제 시드니는 미디안 밸류가 이제 1밀리언을 초과를 했고요. 지금은 그 또 2년 사이 안에 거의 30% 올랐으니까 뭐 엄청 많이 올랐죠. 뭐 1포인트 뭐 3 정도 된 솔직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인트레스트 레이트와 호주 집값이 큰 영향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이게 장황하게 한 겁니다. 장황하게 한 거고 아니 그러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미국 집값은 왔다 갔다 볼러탈리티가 있고 한국 집값도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왜 호주 집값은 안 떨어지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자, 도대체 왜 호주 집값은 계속 올라갈까? 자, 그거를 좀 알기 위해서 제가 뭘 갖고 왔냐면 한국 정보를 갖고 왔어요. 이게 제가 늘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호주 부동산은 한국의 1960년대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매우 많이 합니다. 뭐 제가 만들어낸 말이니까 뭐 신빙성은 없고요. 하여튼 제가 그냥 쓰는 말인데 자, 근데 나름대로 저의 그 정의는 있어요. 그 이유는 있어요. 자, 이게 한국 1960년대의 집값이에요. 집값. 근데 이때는 이제 파란색이 사실은 파란색이 집값인데, 이때는 이제 한국이 너무 못 살았을 때여서 그런지 이게 레코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물가 지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집값 지수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한국 집값은 프라이스 인덱스를 거의 쫓아갔다라고 하는 게 정론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그냥 이렇게 비슷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1960년대가 집값이 굉장히 낮았을 때고요. 한국 인구가 2,500만 명이에요. 지금 호주 인구야. 지금 호주 인구. 1960년대 한국 인구가 지금 현재 호주 인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2,500만 명에서 지금 이제 5천 뭐 한 300만 명까지 왔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2021년인가를 기준으로 이제 떨어져요. 인구가. 예. 그리고 이제 그 일론 머스크도 이제 며칠 전에 얘기했죠. 한국 정말 큰 문제다. 이제 인구 증가율이 대폭 하락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인구 절벽이 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일본을 쫓아가서 노령화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한국은. 근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한국 집값은 이때부터 1960년대부터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뭐 한국 분들이시잖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 그리고 대부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피부로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한국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물론 이렇게 보면은 뭐 90년대 뭐 IMF 뭐 터지고 뭐 이러면서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뭐 정권 바뀌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한국과 호주를 애플 대 애플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다르고 또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상태고 호주 자체는 계속 어느 정도 이제 G10 안에 들어갔던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 랭킹 7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호주의 어떤 그, 경제력이 그런 거랑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주를 볼게요. 이게 호주 퍼퓰레이션입니다. 1960년대 10밀리언이었어요. 1000만 명. 그죠? 지금이 이제 2,500만 명을 조금 넘어갔어요. 이제 1960년대에 한국이 된 거예요. 지금이. 호주는 기본적으로 땅이 무지무지하게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영국의 세틀먼트로 보면 1788년인가?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때쯤에 왔는데 미국이랑 50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미국은 3억이잖아요. 인구가 3억이 넘잖아요.
거의 뭐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된, 제가 산수를 못하니까 하여튼 뭐 6분의 1 맞나? 하여튼 뭐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적어요. 땅은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거든요. 미국이랑. 그러니까 호주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국가적인 정책이 인구를 늘리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또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인구가 늘지 않으면 호주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이민자를 많이 받는 캐나다와 함께 그런 나라인데 아마 캐나다보다도 더 받으려고 앞으로 노력을 할 거예요. 자, 1973년 때 그 미디안 프라이스를 보게 되면 대략 한 이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드니 집값이 27만 불이었어요. 27만 불. 멜번 집값이 19만 불이었습니다. 자, 타임머신을 다 타고 돌아간다면 사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2020년 집값을 보게 되면 시드니가 1.15 밀리언 달러고요. 멜번이 875. 지금 아마 거의 1밀리언 가까이 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시드니는 73년에서 2020년 동안 42.5배가 뛴 거예요, 집값이. 멜번은 44배가 뛰었고요. 브리즈번은 34배가 뛰었어요. 물론 이제 73년생 분이 그때 부모님이 집을 주셨다면 호주에서 그리고 안 팔고 지금까지 갖고 계시면은 축하드립니다. 약 평균적으로 한 38배가 뛰었습니다. 집값이. 근데 이게 인구가 이렇게 계속 늘어났거든요. 저는 이 인구가 호주 정책적으로 지금 어, 지금 지금 2,500만 명이니까 5,500만 명, 6천만 명. 지금 한국의 인구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옛날부터 했던 얘기라 제가 굳이 뭐 뭐 증빙 자료를 보내드리지 않아도 조금만 서치해 보시면 나오는데 그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꺾였어요. 원래 그렇게 되기로 했었는데 60년까지인가 그렇게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우스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사는 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하우스 프라이스는 기본적으로 인구 드리븐이에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사람이 사는 거, 이게 하우스가 다른 목적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 비즈니스 하는 곳도 아니고, 음식점도 아니고, 하우스는 순수하게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죠? 근데 인구가 늘어야 돼요, 호주는. 상식적으로 제가 아까 말했던 호주의 부동산은 한국의 1960년대라고 말하는 게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되실 거예요. 예,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2021년 12월, 그러니까 최근에 6개월 전에 이제 정부에서 뭔가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퍼플레이션 그로스를 보게 되면 이제 빨간색이 호주고요. 이 보라색이 한국이에요. 이건 퍼센테이지입니다. 참고로 인구 숫자가 아니라 자, 한국은 70년대만 하더라도 70년대생, 80년대생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 이제 엄청나게 인구 증가율이 있었어요. 근데 간과하시면 안 되게 한국은 자연 증가율입니다. 예, 호주는 이민 증가율이 더 커요. 자연 증가율보다는. 근데 한국은 이제 자연 증가로 이제 애를 막 셋, 넷씩 막 그때 저희 뭐 아버지 같은 경우는 14남매 막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베이비붐 시대니까 더 했고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국은 거의 한 3%대였어요. 인구 증가율이.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내오면서 거의 이제 0으로 가까이 갔다고 보시면 되고. 호주는 이게 volatility가 있어요. 이게 이민법에 따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약 1.5에서 한 2%대를 유지를 하려고 해요. 2% 정도로 보면 평균적이 나오겠네요. 근데 이제 2020년에 무지하게 떨어졌죠. 이제 왜냐면 이민자들이 못 들어왔으니까. 예, 그럼 이걸 아래 걸 볼게요. Population Growth and Components Australia 보면은 이 녹색이 Natural Increase예요. 이게 영주권자든 현재 시민권자든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뭐 동양인이든 어쨌든 호주 사람이 영주권자 이상이 여기서 아이를 가지신 거죠. 그리고 파란색이 Overseas Migrant예요. 호주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1.5가 되려면 거의 1%는 마이그레이션으로 찾아주는 거고 한 0.5, 0.6이 이제 내추럴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코비드가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네게티브로 갔어요. 뭐 여기서 뭐 자연분 0.5로 떨어진 거죠. 뭐 자연분만이 말이 이상한 죄송합니다. 내추럴 버스는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미그레이션이 없었잖아요. 자 여기서 잠깐만 멈출게요. 지금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호주가.
거의 한 30%, 잘 사신 분들은 3, 40%까지 뛰었는데, 그게 아직 이미그레이션이 안 들어왔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렌탈 크라이시스라 그러죠. 그거 엄청나게 심해요. 지금 저 어저께 브리즈번 인드로필리에 있는 곳에 렌탈 그 오픈 인스펙션을 했는데 22팀이었어요. 22팀이. 그러면은 22팀 중에서 20팀은 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500불에 내놨으면 한 600불까지 지네들이 알아서 올렸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건 이따가 더 얘기를 할 거니까 그만 거기까지만 하고 어찌됐든 간에 아셔야 되는 거는 overseas migrant가 호주는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게 미래적인 건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 얼굴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데 이제 2025년만 해도 미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내추럴 여기 녹색이 내추럴 버스잖아요. 이거는 점점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이 흑색이 temporary 비자예요. 저기 뭐야 학생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기타 등등 비자들 그분들이 어, 이만큼을 차지하는 거의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퍼먼트 영주권자들이 이 정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직 호주의 붐을 저는 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우리가 3, 40%가 올랐을 때 진정한 퍼퓰레이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들, 영주권자들, 새로운 영주권자들, 뭐 워킹홀리데이 분들, 학생 비자 분들은 없었어요. 아직 없었어요. 안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몇 명이 일반적으로 한 1년에 25만 명이 매년 25만 명이 호주로 들어오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호주는 그렇게 하려고 정책을 펼칠 거예요. 네. 원래도 그랬어요. 전에도. 근데 그 코비드 때 완전 마이너스 갔다가 이제 다시 그렇게 될 거. 25만 명입니다. 자, 지금 이 렌탈 크라이시스에서 매년 25만 명이 더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서 돈 있는 친구들은 살 거고 인베스터로 영주권자들도 뭐 25만 명 중에서 뭐 한 이 그래프로만 보면은 뭐 한 5만 명은 될 것 같은데 그분들도 결국 포텐셜 바이어잖아요. 저는 아직 호주의 그 부동산이 불씨는 아직 타오르지 않았다. 앞으로 더 타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스트레일리안 퍼플레이션 그로스가 있는데 2000년에서 이게 나오니까 이제 제 생각이 과거에 만들어진 그래프예요. 한 2010년쯤 만들어졌든지 5년쯤 만들어졌든지 2050년까지 만약에 호주가 약 30 밀리언 이게 대충 뭐야 한 28 밀리언이 가지 못하면 서스테이너블 오스트레일리아가 힘들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는 가져야 된다는 거고 빅 오스트레일리아 정말 오스트레일리아가 정말 강해지고 빅 오스트레일리아가 되려면 40 밀리언 거의 2배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2050년까지. 예, 이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 호주 집값은 왜 계속 올라갈까요? 두 번째 이유. purchasing power.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그 제가 보여드렸는데 사실 뭐 시드니가 뭐 44배가 올랐다. 뭐 멜번 뭐 43배가 올랐다. 뭐 브리즈번은 30 뭐 6배가 올랐다. 그게 단순 집값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쓰는 달러의 밸류가 엄청나게 떨어진 것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미국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미국이 여태까지 갖고 있던 달러가 예를 들어 1조 달러를 뿌렸다고 그냥 미국 달러가 탄생 이후로 지금까지 1조 달러를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그냥 뿌렸다고 치면은 그중에 40%가 지년 2년 동안 찍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GDP가 보통 63% 정도 됐거든요. 그 GDP가 죄송합니다. GDP가 아니라 대시 국가 빚이 약 63%가 됐는데 코비드를 지나면서 80%가 됐어요. 왜? 20% GDP의 20%를 찍어낸 거예요. 달러를. 그죠? 무슨 말이냐?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은 가치가 떨어져요. 자, 설명을 해드리면 1966년에 1달러의 가치가 지금 현재 달러로 비교를 하면 약 한 13불 50센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해가 되시죠? 지금 현 1달러가 과거에는 13불 50센트의 가치를 했어요.
13불 50이면 뭐 닭 한 마리라고 칩시다. 그럼 옛날에 1달러면 닭 한 마리를 샀다는 거고 지금은 닭 한 마리를 살려면 13불 50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쉽게 그냥 뭐 그냥 비교를 하면 달러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고요. 이거는 뭐 내피셜이고 이거는 뭐 들으셔도 되고 뭐 안 들으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는 피앳 머니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부터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고 이제 이번 년 11월 달에 바이든 정부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 이거 잠깐 외적인 얘기인데 점점 이 영상이 길어지죠. 뭐 죄송합니다. 두 번에 끊어서 들으십시오. 어, 바이든 정부가 2022년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번 중간 선거에 가장 많은 투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미국의 베이비 부머예요. 그러니까 60년대생들. 50년대 말부터 60년대생들인데 베이비 부머가 가장 많은 그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 정부를 유지를 하려면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바이든 그게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최하예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뭐 미국은 뭐 장난 아니니까.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뭐 지금 그 뭐야 그, 그 제로미 파월인가? 그 연방 그 있잖아요. 그 페더럴 연방 정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포지션 이름이 하여튼 그 친구가 지금 이제 뭐 0.5씩 막 올리고 있는데 호주도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고요. 그 인트레스트 레이트 올리는 게 지금 그렇게 올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올리고는 있는데 제 개인적인 뇌피셜은 바이든이 그 기득권의 그 투표수를 얻으려면 그리고 왜냐면 다 그때 뭐예요? 그게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 여기는 슈퍼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 미국은 그걸 뭐라 그러더라? 숫자였는데 갑자기 제가 뭐 머리가 좋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까먹었는데 예를 들면 슈퍼라고 얘기할게요. 그 호주 같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슈퍼로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주식을 사거든요.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 근데 그 기득권자는 결국 그 디비던트를 먹고 투자를 해놓은 사람인데 지금 뭐 주식이 작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이제 중간 선거를 이기려면 뭔가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그만 올리든지 내리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뿌리든지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판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뭐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다행히 지금 다행히 중국은 이제 그 코비드 락다운을 풀어가지고 이제 공급이 이제 다시 좀 원활하게 되게 되면 공급이 좀 원활하게 되면 전 세계 이제 그 인플레이션 조금 내려갈 수는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유가가 또 200불까지 간다는 또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어려운 얘기인데 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러게 다음에 조 바이든이 아마 뭔가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좀 내려가든지 하여튼 뭐가 될 것 같은데 그럼 호주는 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이제 3,000% 얘기였고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971년에 시드니 미디엄 프라이스가 27,400불이었거든요. 그때 집값이. 그럼 지금 달러로 하면 약 32만 8천 불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뭐 1.12 되잖아요. 미디안이. 그러니까 인트레스 레이트가 약 거기서 한 30%에서 40%의 역할은 했다라는 거를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그 달러 밸류의 하락이 지금 집값 상승의 이유 중에 한 30%는 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달러 밸류의 하락이 더 가속화가 되고 더 빨라질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호주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집값 짓는 비율이 그 컨스트럭션 피가요. 약 한 30% 올라갔어요. 옛날에 제가 코비드 전에 그 쿼터 받았을 때 스퀘어당 뭐 한 1200불이었으면 지금 1800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집을 싸게 팔 이유가 없잖아요. 짓는데 50만 불이 들어갔는데 쉽게 얘기해서 경기가 안 좋다고 그거를 40만 불에 팔 수 있나요? 어느 그런 그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아예 처음부터 안 져버리지. 그러면 렌탈 크라이시스가 더 심해지겠죠. 그럼 정부는 결국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뭐 집값을 뭐 올릴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뭐 인베스터들이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디벨로퍼들이 계속 디벨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겠죠. 예. 뭐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요 슬라이드는 자,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터키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70%가 올랐어요. 70%가 올랐고요. 지금 호주 같은 경우가 여기 있습니다. 호주가
이게 3월 기준이에요. 3월에 약 한 4%였으면은 지금 4월은 5%예요. 지금은 한 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지금 제 얼굴 때문에 가려서 죄송한데 현재 100불이면은 10년 후에 174불이에요. 예. 지금 1밀리언이면은 10년 후에 1.7이에요. 뭐 집값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속도로 계속 더 이상 악화도 안 되고 그냥 6%로 쭉 간다 그러면은 10년 후에 내가 갖고 있는 1밀리언은 현재 1밀리언은 그때 이제 1.7의 힘이 있는 거죠. 헷갈리게 얘기했나? 다시 내 집이 지금 1밀리언이라면은 6%로 올랐다면은 1.7.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의 지금 1밀리언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걸 10년 후에는 1.7이 있어야지 산다는 소리예요. 이게 정확한 설명입니다. 지금 1밀리언짜리 집을 사는데 10년 후에는 이게 뭐 집값이 오르는 걸 둘째치고 그냥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달러의 가치 하락 때문에 1.7이 있어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호주 집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왜 호주 집값은 계속 올라갈까? 이제 incredible struggle, supply of rental homes half in 2 years. 근데 지금 진짜 심각해요.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지금 캐러반 파크도 다 찼어요. 웬만한 도시에 캐러반 파크도 렌트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다 풀타임으로 뭐 15만 불씩 벌어도 집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어,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뭐 돈이 없어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 타운하우스를 3년 전에 새로 이제 오프 더 플랜으로 산 게 있는데 브리즈번에 그게 렌탈이 580불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600불로 올렸다가 요번에 100불을 그냥 올렸어요. 제가. 근데 20 몇 팀이 왔어요. 20명이 왔는데 저는 한 명밖에 못 골라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 19명은 또 딴 집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딴 집 가도 사정이 똑같아. 19명이 갔는데 또 한 명밖에 못 돼. 그럼 또 18명은 또 딴 데 가서 구해야 돼. 이게 계속 되는데 나는 집에서 나가야 돼. 나는 이제 내 렌탈은 끝나고 집주인이 들어온대. 그러면 캐러밴 파크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벌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금 렌탈 한 250개 관리를 하는데 500불에 올리잖아요. 알아서들 올려요, 집값을. 난 들어가야 되니까. 550에 올리고 600에 올리고 700에 올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지금 렌탈 크라이시스가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일단 코비드 때 50만 명이 호주를 떠났어요. 이제 워킹 홀리데이, 뭐 유학생들, 뭐 기타 등등. 근데 왜 도대체 렌탈 크라이시스가 왔을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뭐 첫 번째는 이제 second home on the rise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호주 인구의 이제 그 세이빙이라 그러죠. 돈을 세이브하는 그 레이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옛날에는 보통 호주 사람들 여행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에 4빌리언 이상이 돈이 외화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달러가 외국으로 나가요. 그거 여행으로. 근데 그게 2년 동안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쌓였는데 잡시껏 자키포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인출스 레이트는 엄청 남고. 그러니까 세코놈을 사는 거예요. 세코놈을. 아무도 안 살아요, 거기는. 아니면 에어비앤비로 돌리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도 안 사는 집들의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그 집을 살 때 그 집은 그 전에 누군가 살았던 집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비어 있고. 그럼 이 나가는 사람이 10명만 해도 10명은 갑자기 렌탈 마켓에 뛰어 갑자기 경쟁자가 돼 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서플라이가 굉장히 줄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뭐 호주 부동산을 계속 보시던 분은 알겠는데 2016년인가 아프라라는 그 호주 기관이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어떤 규제를 했냐면 약 한 7년 동안 5, 6년인가 7년 동안 규제를 했는데 이제 뉴 디벨로먼트 허가를 굉장히 빡시게 했어요. 굉장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베스터들, 저 같은 인베스터들에게 그 대우를 되게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홈 바이어들은 오너 오큐파이어들은 이제 레이트도 잘해주고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레이트는 물론 계속 내려갔지만 인베스터들에게는 그 레이트를 굉장히 언페어하게 줬었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호주는 늘 집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코비드 전에만 해도 매주 1000채가 부족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까 25만 명이 매년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감당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매주 천체가 부족했어요. 인구 대비 비해, 늘어나는 인구 대비 비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아프라가 한 5년, 6년, 7년을 쫙버리니까 디벨로퍼들이 나 디벨롭 안 해 잃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호주에 만체가 매년 생겼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아프라 이 규제가 심해지면서 5천 채밖에 허가가 안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5천 채는 누가 사요? 물론 오너 오큐파이어도 어느 정도는 사겠지만 누가 사요? 인베스터들이 사는 거잖아요. 아니 오너 오큐파이어가 사는 집은 어차피 렌탈하우스가 아니에요. 그 집들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인베스터들이 사는 집이 렌탈 마켓에서 렌터들을 위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베스터들을 짰으면, 디벨로퍼들을 짰으면 늘어나는 인구에 맞춰서 집이 지어졌을까요? 안 지어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태는 실질적으로 예견이 된 사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비앤비의 출현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로 수익을 솔솔치 않게 했습니다. 저도 에어비앤비를 옛날에 한참 했을 때 한 5개 정도를 했었고요. 주변에 이제 에어비앤비를 많이 하시는 분, 저는 렌트랑 재집을 했습니다. 참고로. 렌트를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중국 펀드를 받아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에어비앤비로 돌리고 그랬어요. 그럼 그 집을 렌트 마켓에 안 들어가요. 이제 그것도 한 가지 이유이고, 하이 볼륨 오브 세일즈가 지난 2년 동안 무지하게 일어났어요. 약 100채가 지난 2년 동안 팔렸다면 그중에 70채는 오너 오큐파이어한테 팔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너 오큐파이어는 렌트와 상관이 없는 집입니다. 본인이 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팔린 80채가 오너 오큐파이어인데 그 전에는 그 80채 중에 상당수가 렌트였다고요. 렌트로 인베스터들이 판 거라고 오너 오큐파이어들한테. 그러면 갑자기 이 워낙 집도 부족한 이 호주에서 갑자기 렌트를 찾아야 되는 그 쫓겨나는 그 렌트를 그 익스파이어 돼서 원래 리뉴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켓에 쏟아져 나오는 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원래 이렇게 1년에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고르게 그나마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맞춰서 돌아갔던 게 몇 달 사이에 뭉텅이로 팍팍팍팍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가 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 코비드 때 50만 명이 어? 호주를 떠났다는데 도대체 갑자기 어디서 땅속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렌탈 크라이시스가 된 거야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 이유예요. 이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이걸 또 갖고 왔는데 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호주 정부는 매년 25만 명씩 워킹홀리데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호주는 큰일 나요. 지금 인력난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죠? 어, 그러면 지금 이 크라이시스에서 25만 명이 호주 정부 계획대로 하면 물론 한 번에 빵 늘어나지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2025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 안 남았어요. 앞으로 3년 안에 1년에 25만 명이 더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호주는. 그러면은 렌트 값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이게 좀 렌탈 마켓이 좀 이렇게 안정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앞으로 7년 동안은 호주 렌탈 시장은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죠. 저는 뭐 렌트비 계속 올릴 수 있으니까 좋은데 어, 제 견해예요. 뭐 제가 뭐 틀렸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부정할 수 없는 다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부정하시는 뭐 하시는 분 있으면 이쯤에서 나쁜 댓글 대지 마시고 그냥 나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이래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렌트하기가 힘들고 아까 말했듯이 연봉 15만 불씩 버는 사람들도 렌트를 못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집을 안 살까? 못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호주 집값이 떨어진다고 칩시다. 80만 불짜리가 70만 불로 내일 아침이 됐어요. 그럼 이 렌트를 못 구해서 연봉 15만 불씩 받으시는 분들이 이 집을 살까요, 안 살까요? 당연히 사겠죠. 렌트도 못 하는데. 그죠? 가족들은 행복하게 먹여 살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잠깐이라도 떨어질 기세가 있다가 다시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이 렌탈 크라이시스에서 뭐 하여튼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이유는 제 프리딕션이기 때문에 제가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호주 집값은 도대체 왜 안 떨어질까? 자, 보세요.
호주에 100개의 집이 있으면 그중에 67%는 홈 오너예요. 자기 집이에요. 그죠? 33%, 100개 중에 33집은 렌트 하시는 분들이 사시는 집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뭐 전 세계적인 뭐가 생기든 아니면은 뭐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가지고 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그런 상황조차를 전 상상을 무슨 예를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생겼다 칩시다. 그러면 100명 중에 67명은 자기 집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 집값 떨어졌어. 나 이거 집 팔고 나가가지고 렌트할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33%가 렌트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이 렌트 하시는 분들은 자기 집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 집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주인은 누구예요, 이 집들의? 이 67%예요. 상식적으로 렌트를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렌트를 안 할 거니까. 물론 뭐 렌베스터라 그래가지고 요새는 자기 집은 자기는 렌트하면서 인베스트를 하는 사람이 극소수로 있긴 하는데 너무 극소수니까 넣지 말고요. 이 33%는 어차피 집이 없어요. 그러면은 100%는 이 67%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호주의 집이 100%가 100개가 있으면 그중에 이 100개의 소유주는 뭐 가버먼트 뭐 몇 프로 이거 다 빼버리고 그냥 쉽게 이 100개의 소유주는 오너 오큐파이어 67명이에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저처럼 집이 10채가 넘게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어, 어떤 분들은 뭐 두 채, 세 채씩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어, 렌트가 이렇게 잘 렌트 크라이시스가 이렇게 와가지고 올리지 않으려고 그래도 알아서들 막 100%씩 높게 쓰는 이 상황에서 인트레스 레이트가 조금 올라갔다고 내가 한 달에 500불을 더 내야 된다고 지금 제가 보통 집마다 거의 50불에서 100불씩 올렸거든요. 그러면 한 달로 치면 얼마가 오른 거야? 적게는 250불, 많게는 500불이 오른 거예요. 그 인트레스 레이트 올라간 거 충분히 커버합니다. 그거 밖에서 한 끼만 안 먹어도 돼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정말 집 뭐 세 채, 네 채, 다섯 채 있는 사람들이 내놓을까? 물론 이 모든 거는 저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처럼 부동산 투자를 잘 하셨던 분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어디서 엄한 데서 이상한 거 사신 분들에게는 이 논리가 안 먹힐 수가 있어요. 투자를 잘못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올해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아직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이 있으시면 좀 눌러주세요. 자, 이제 제 시나리오, 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자, 첫 집을 샀어요. 80만 불을 줬습니다. 디파짓을 20%, 16만 불 냈고, 론을 64만 불을 빌렸어요. 16만 불 디파짓, 64만 불 론. 뭐, 스탬 듀티 이런 거는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뺄게요. 그냥 그거 뭐, 여윳돈이 있었다고 그냥 치겠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나니까 이 집이 1.13가 됐습니다. 6% 인플레이션 레이트만 는 거예요. 뭐 제가 뭐 투자를 잘해가지고 뭐, 밸류를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인플레이션 레이트만 넣었어요. 1.13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2018년에 샀던 집이 76만 불에 사가지고 1.4가 됐거든요. 그거보다도 굉장히 낮게 잡은 거예요. 예,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은 49만 불에 이코티가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어, 저는 일단 론은 프린시플을 안 갚기 때문에 저는 론은 늘 그대로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달러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데 내가 거기다가 뭐하러 그걸 갚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 거, 이건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스트래티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저니까 그냥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49만 불의 이코티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떡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걸 뭐 하고 있어요? 바로 두 번째 집을 사는 거죠. 세컨홈을 예를 들어서 1.2짜리를 샀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20%가 24만 불이고 96만 불의 론을 빌린 거죠, 다시. 8대2로 가니까. 퍼스트 홈은 이 집은 그대로 있어요. 밸류는 1.13 그대로 있고 이코티는 여기서 좀 썼으니까 49만 불에서 이거 빼면 이거거든요. 물론 제가 뭐 스탬 듀티 뭐 어쩌고저쩌고 냈으니까 뭐 한 좀 더 내려갔다 그래도 상관은 없고요. 론은 그대로예요. 안 갚으니까 저는 론을. 그리고 또 6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게 두 개가 또 쫙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방법인데 저는 사실 6년까지는 안 걸렸고요. 1, 2년에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빠른 스피드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코티가 오른다고 무조건 돈을 빌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캐시플로우가 계속 있어요. 보러잉 카파시티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그리고 6년은 안 걸렸고 저는 1년 정도 주기로 보시면 돼요. 물론 1년에 막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제가 버는 돈도 많이 썼고 그리고 뭐 제가 버는 돈으로 막 사다 보니까 어떤 집이 뭐 3년 차, 4년 차가 됐는데 거기서 또 20만 불 빼고 30만 불 빼고 이러다 보니까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계속 간 거예요, 저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요번 2년 동안 그 모든 포트폴리오 값도 팍 뛰었잖아요. 모든 집이. 그죠? 렌트비도 거의 팍 뛰고. 음, 뭐,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그랬고, 인트레스트 온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제가 세게 잡았어요. 5.6%로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이 기간을 냈다고 가정했을 때 6년 동안 21만 4천 불을 낸 거예요. 이 퍼스트 홈을. 그죠? 렌트는 렌트는 늘 고정이 아니잖아요. 늘 올라가니까 이제 제가 그걸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랬을 때 렌탈 일들은 4%로 잡았고요. 실제적으로 그 정도 저는 제 집들은 보통 렌탈 일드가 5에서 7%거든요. 하우스든 아파트든 멜번 아파트들 빼고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6년이 지나니까 한 22만 6천 그러니까 거의 또이또이가 된 거예요. 뭐 이것저것 뭐 뺐다고 치면 그러니까 나는 결국 이 집은 스스로가 갚아가면서 나한테 49만 불이라는 밸류를 뭐 2년이든 5년이든 6년에 한 번씩 준 거예요. 이 집이 제가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10집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5밀리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디벨롭도 하고 더 빨리 더 큰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여러분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오른다고 이제 호주 부동산을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은 거고요. 초반부에 얘기했듯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단기 투자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자녀들한테 주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인트레스트 레이트와 별 상관이 없고요. 경제랑도 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부동산은 그냥 예를 들어서 열길 뭐라 그러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이 부동산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과 같아요. 왜? 결국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사람들 마음이거든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동해가지고 이 페노메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감히 인트레스트가 오른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인트레스트가 떨어졌다고 늘 집값이 오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번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라고 제가 이 긴 영상을 만들었는데 혹시 여기까지 끝까지 보신 분이 있으시면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이메일 보내주시고 하면은 또 가능하면은 또 영상으로 대답을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뭐 줌 미팅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좋은 하루 되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다들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